전체 화면으로 공유됐나요? 네, 지금 됐어요. 지금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맡게 된 노팅엄 약대 1학년 김승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과학에 무지한 상태가 아닌 그냥 3년 동안 화학이랑 생명과학 선택자였던 이과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2020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 3텀으로 수료했고 작년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9월에 노팅엄 대학교 약대 입학해서 현재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들으셨겠지만 노팅엄 대학교는 러셀 그룹 소속이고요. 작년 QS 랭킹 파머시, 파마콜로지 부분 세계 5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팅엄 대학교 파머시 부분은 파마콜로지를 제외하고 영국 내 1위라고 할 수 있어서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노팅엄 대학교에 제가 재학 중에 많이 느꼈던 것은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과목들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부분이 아닌 세부적으로 소화불량, 천식, 감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약간 학문을 수양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실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대면으로 학교에 가서 뭐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은 약 연고 만들기 이런 실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게 다 평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학교를 가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팅엄 대학교에는 김동현 교수님이라고 화학과의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은 제가 또 이번 학기에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그냥 같은 한국 분이셔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되게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요. 같은 한국인 교수님이시라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무난하게 학교 생활에 막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인터뷰, 네. 백으로 잠깐만 가보실래요? 지금 뭐지? 인터뷰는 조금 이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어떠세요? 지금 파운데이션 1학년을 끝나고, 그 다음에 약대를 바로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수님도 계시고, 왜 이렇게 하는데, 뭐 수업 듣는데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뭐 지금 대부분 얘기를 보고 있는 분들이 다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파운데이션 하고 입학을 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어, 사이언스라든지 왜 이런 부분? 제가 파운데이션 때는 솔직히 과학 공부를 막 어려움은 별로 없었거든요. 다 배웠던 부분들이었어가지고 네. 파운데이션에서는 큰 어려움을 못 느꼈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아닌 과학도 같은 것을 공부하는데 다 새로운 것들이고 이게 영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어로 배웠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년 학생들은 진짜 다들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잡으려고 그리고 강의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무들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화학, 생물, 뭐 양리학 이런 게 다 과목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되게 웃으면서 많이 하는 소리가 작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오고 싶어 했으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하다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지 그렇게 되게 학교가 그렇게 막 스케줄이 넉넉하지는 않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강의를 무들에서 이렇게 듣고, 그러면 네. 뭐 실험이라든지 왜 교실, 학교를 가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들은 강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거의 다 바뀌었는데요. 무들에 올라오는 거는 전공 강의들,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강의들은 지금 대면 수업도 있고, 대면 수업을 이제 녹화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 전에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때는
교수님들이 따로 이제 녹화하셔서 올려주셨는데 이제는 대면 수업이 녹화돼서 이제 모듈에 올라오고요. 이거 출석은 의무는 아니에요. 대면 수업이. 음, 그리고 꼭 학교에 이제 출석이 의무인 수업들은 워크숍이랑 프랙티컬이라고 있는데 워크숍은 되게 다양해요. 워크숍 종류가. 그래서 워낙 약학대학교가 대형가다 보니까 2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당 10명씩 정도로 짜서 1에서 25까지 그룹이 있는데 뭐 1에서 뭐 5, 6에서 10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스케줄이 다 달라서 그렇게 그룹을 묶어서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프랙티컬 같은 경우에도 약을 만들러 가거든요. 프랙티컬 시간에. 연고도 만들고 뭐 제선제도 만들고 이런 실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다 스케줄이 달라서 그렇게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다 스케줄들이. 다 음. 달라요. 1학년 때부터 그런 약을 만들고 하는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고 왜 이러나요? 보통은 1학년 때는 보통 이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제가 9월 입학이잖아요. 학교에 실질적으로 수업 시작이 10월 초였는데 10월 11일, 12일부터 학교 실습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영국은 그죠? 이론 수업이라든지 반복되는 왜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의대든 약대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근데 되고요. 이게 영국이 3텀이잖아요, 예, 학기가.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시작됐던 첫 번째 학기에서는 실습에 들어갔어도 그게 채점은 되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 실험이 있어서 뭐 장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거나 주의사항 이런 거를 처음엔 다들 서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옆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약사님, 뭐 테크니션 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평가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2학기부터는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수업 시간 내에서도 저희 이제 실험하는 행동에 대해서 뒤에서 평가가 들어갔고 결과물에 대해 이제 레포트 쓰는 형식으로 다 첫 번째 학기 실습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약대 1학년 다니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파운데이션을 하는 때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 대학생 그 합격을 하면 좀 즐기기도 하고 뭐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네. 그래요. 혹시 그 지금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사이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으세요? 그럴 여유가 좀 있으세요? 네네. 저희 학교가 그리고 그 스포츠 소사이어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엄청 큰 스포츠 센터도 있고 음, 학생들이 그것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학교랑 조금 먼 시티 센터에 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를 자주 가야 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소사이어티에 가입은 했는데 요가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가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냥 일반 요가 클래스 듣는 것처럼 일주일에 수업들이 쫙 올라오면은 그 전주 금요일에 티켓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학교 그냥 시간 나면은 예, 가고요. 예. 또 한인회 이런 것도 저는 안 들어갔지만 학생들이 한인회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친목을 쌓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 혹시 한인회 말씀하셨는데 뭐 약대에는 한국 학생들이 지금 1학년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은 넘게 있어요.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50명 정도에 30명 정도. 그래서 예. 선배들도 되게 이번에 올해 입학한 한국인들 보고 되게 많이 놀라셨거든요. 한국인 약간 요즘 말로 라떼는 이러면서 라떼는 막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노팅엄 약대도 그렇고 한국인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인 많아서 난 이제 노팅엄 약대는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게 입학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 예, 예, 예.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아무리 많아도 막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는 이상 다 못 만나요, 저도. 그리고 제 동기들 아직 아무도 막 다는 못 만나 봤거든요. 그냥 수업이 겹치는 학생들끼리만 만나서 한국인이 막 많다고 저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게, 길 가면서 아직 한 번도 한국인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학교도 그렇고 뭐 집 오는 길이나 시티를 돌아다녀도 그렇고 한국인들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음, 이게 약간 조금 의문이긴 한데, 한국인이 많아서 좋은 점은 그냥 약간 처음 정착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좀 그래도 아는 사람, 파운데이션에서 같이 올라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뭐 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항상 소사이티라든지 아무튼 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 학생들한테 많이 그렇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질문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이 독립처방 약사가 2025년, 2026년 약사 졸업생들이 할 수 있다고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미 학교의 커리큘럼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의 인증받은 학교들이 많은데요. 브라이트는 이 과정이 커리큘럼에 인증되어 있지 않은데요. 학교에서 이를 인증받으려는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립처방 약사가 2025년, 2026년 약사 졸업생들이 할 수 있다. 독립처방 약사? 글쎄요, 혹시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뭐 질문이 약간은 100% 이해는 좀 안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경우인가요? 같은 커리큘럼에 그죠?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될 독립처방 약사 과정이 브라이트는 왜 안 들어가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증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요. 여기 제이미 씨도 여기 파운데이션 입학이라든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학교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답변보다도 새로운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브라이튼에 저희 학생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제가 이걸 좀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문의를 좀 해드릴게요. 하고 학교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처방 약사가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문의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일단 뭐 혹시 그 제이미 씨 이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브라이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노팅엄 대학교가 원래 4년제 과정하고 5년제 과정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5년제 과정을 제공을 하지 않고 4년제로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 뭐 처방 약사 과정이 이제 원래 학사 내로 원래는 학사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포함되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약사 협회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빠르게 이제 노팅엄 대학교가 그거를 이제 그 약사협회랑 얘기를 해서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약사협회에서 규정으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대들의 이제 그런 커리큘럼도 다 바뀔 예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제도 문제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그 파마스티컬 카운슬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를 좀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 똑같은 커리큘럼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정이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현 씨 다음 페이지에서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 조금 경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 네.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대면 인터뷰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다 모든 학생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5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제 스테이션마다 5분 정도로 총 한 30분 이내 정도 교수님과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 뭐 취미나 약점, 강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 이런 걸 받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노팅엄 약대에 왔는지, 뭐 왜 노팅엄 약대에 지원했는지, 아니면 너가 생각했을 때 약사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어 가지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 대답을 기반으로 교수님이 꼬리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났고, 세 번째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교수님이 시나리오 같은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윤리적 딜레마 같은 거를 제가 찾아서 말해야 되고, 이제 약사의 나인 스탠더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게 적용되냐 이런 것도 마지막에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마와 나인 스탠더드 이런 거 적용하는 그런 파트고, 네 번째는 과학 파트인데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걸로 알아요. 제선제 만드는 식을 두 개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쓰는 거 이렇게 각각 교수님한테 저는 구술로 답변을 했어요.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변할 때 앞에 개수 잘 맞추셔서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칼큘레이션에서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와 뭐 무게에 따른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 약 뭐 처방 용량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계산 문제는 지금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팅엄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기출이나 수업 같은 걸 해줄 거예요. 칼큘레이션에 관해서. 그거 문제랑 비슷하게 그 문제랑 숫자가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를 뿐이지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컬큘레이션은 제가 2분 만에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냥 다 먼저 문제를 다 풀고 답만 읊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터뷰가 끝이 나요. 이렇게 5파트로 진행이 되고 원장님께서 약간 인터뷰 준비하는 팁 같은 거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했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인터뷰 제가 5월 4일에 인터뷰를 봤는데 한 달 전부터 친구랑 파운데이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줌 켜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 시간으로 노팅엄 파운데이션이 늦게 끝나면 새벽 1시, 뭐 일찍 끝나면 11시 이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줌을 켜서 각자 이제 설치해가지고 적어놓은 질문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말해주고 뭐 예상 답안 적었는 거를 말해주면 내용 더 보충할 점 아니면 목소리가 뭐 말이 너무 빠르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면서 점차 한 달 동안 고쳐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까지 서로 준비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실제 인터뷰처럼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 덕분에 저는 인터뷰 때도 이제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막 크게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 준비했던 질문들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 당황했던 부분은 그 교수님별로 인터뷰 스타일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너무 교수님께서 막 표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되게 로봇처럼 분위기가 되게 딱딱하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답변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초반에 첫 번째 스테이션 할 때 들긴 했는데, 그걸 교수님께서 캐치하셨는지 지금 너 답변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난 들을 걸 다 들었으니까 그냥 다음 걸 넘어가려고 그런다. 이래서
굳이 막 5분이 차지도 않았는데 교수님이 다음 스테이션 넘어간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때는 교수님이 그냥 답변을 다 들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내가 너무 답변을 못해서 빨리 넘어가려는 건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 약대에 적합하고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교수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게 대답했을 때 한 줄로 대답할 것도 조금씩 첨가해 가지고 되게 길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되게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노력이 가상하니까 그것도 교수님이 좋게 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유학원 원장님께서 되게 자료를 많이 주셨어 가지고 다른 학교 기출이나 이런 거를 주셨어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는. 막 벼락치기 형식으로 준비하면 막 '아 이 질문은 그냥 안 나오겠지.' 싶어서 그런 넘겼던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검색해서 나오는 질문들에 다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인터뷰는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는 사실은 지금 이 학생은 작년의 학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또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내용이라든지 왜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근에 어떤 인터뷰가 나왔는지 왜 이것을 조금 뭐 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달라고 하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했던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뭐 시나리오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칼큘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나와 가지고 빠르게 뭔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연달아 또 질문을 하고 하면서 좀 정신없게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 아니면 그전에 그 전 시간 바로 아침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또 오후에 했던 사람하고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대처 능력을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 가지 샘플이라도 어떤 유형인지 좀 알고 이렇게 알면 뭐 그런 걸 충분히 대처할 수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 다른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 외워서 얘기하겠다 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인터뷰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겠다.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끊임없이 좀 생각을 계속 해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 아직 파운데이션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인터뷰 부분을 뭐 많이 강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해야 돼요. 인터뷰는 어떤 분들은 또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인터뷰 세션이 있거든요. 그것만 준비를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제대로 준비가 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 제니 씨 얘기했던 것처럼 버밍엄이라든지 브라이튼이라든지 인터뷰 없이 들어가는 또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찾아서 가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 바뀔지를 몰라요. 그전에는 제가 한 5년 전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약대 인터뷰 있는 학교가 좀 이상할 정도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버밍엄이 언제 브라이튼이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뭐 버밍엄 내년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스클라이드라고 거기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또 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공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저 인터뷰 준비는 좀 같이 계속 매 순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하시길 좀 바라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저도 있고요. 재미 씨도 있고 그다음에 승희 씨도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해 드릴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 학생들은 노팅엄에 있는 학생들, 지금 노팅엄에 있는 학생들이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또 인터뷰 준비를 되게 인터뷰를 지원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또 하고 오퍼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UCL이라든지 킹스 칼리지라든지 다른 파운데이션을 받지 않는 학교다라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에서 오퍼를 좀 받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좀 그죠? 들어갈 문은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혹시 승은 씨 인터뷰는 총 몇 분 정도 진행했어요? 시간이? 10분 정도 진행됐어요. 30분 정도 스테이션, 그죠? 5 스테이션에서 5분씩 해가, 네. 그죠? 6분?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학교마다 정해진 인터뷰 형식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지라고 했는데, 일단 노팅엄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걸 MMI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도입이 되긴 했어요. 노팅엄에서.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하는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매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 좀 다르고 해요.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나리오라든지 칼큘레이션 아예 없이 질문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간다. 맨체스터에 대해서 알고 있니? 노팅엄 간다. 노팅엄에 대해서 알고 있느니?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 많이 오려고 할까? 왜 이렇게는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고 싶은지, 왜 이거에 따라서 좀 정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내가 그 학교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약대에 대해서 웹사이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인터뷰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인터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승은 씨 혹시 잠깐만요. 여기 구글링 하면 독립처방약사 관련해가지고 영국 약사협회의 대학 리스트가 좀 나와 있다고 하네요. 아까 물어보신 분인데 여기 친절히 좀 알려주셨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제 이 약사 처방 관련된 코스를 따로 제공하는 게 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신 이제 그 리스트가 그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엠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코스를 제공하는 대학교 리스트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승은 씨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아침 일찍 그죠?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잠깐만요. 질문이 그리고 4월 6일에 노팅엄 대학교 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서 공동 진행하는 한국 학생을 위한 약대 세미나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때 김동영 교수님께서 참여하시고 1대1 질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이 내용을 또 계속 이렇게 해놓고 또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저희 학생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승은 씨 오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